이어서 순국절 호국영령 및 순직탕원 그리고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진행자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편안한 자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에 앉아주십시오. 뒷사람이 안 보이니까 같이 앉아줍시다. 자, 이어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규탄 투쟁위원장을 맡으셔서 통일대교에서 철야 농성을 불사하며 전범 김영철 방한을 규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김무성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무성입니다. 자, 앞에 앉아주십시오. 앞에 앉죠. 앞에 비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김영철은 우리 국군 장병 59명의 목숨을 뺏어간 천안함 폭침 영평도 도발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도 김영철을 만나서 천안함 얘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재시켜!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눈물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직한 천안함 용사들이 남긴 어린 자녀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길 하나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애원해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유족은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 장병을 죽인 김영철은 안에서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철저한 배신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당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당당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김영철을 만나는 사진 한 장 공개하지 못하고 회견 장소나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사진 하나 공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밝게 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김여정, 김영남에 이어서 김영철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북한의 술책을 몰랐으면은 무능한 정권이고, 알았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만을 생각하는 신북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인데도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청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 도와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만해, 김무성이 새끼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과거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역대 정부 모두 해온 것이고 전쟁 중에도 군 당직자끼리 만날 수 있습니다. 2014년 남북군사회담은 휴전선인 판문점에서 열렸고 군인들끼리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주범에게 우리 안방을 내준 격인데 이를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못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축제인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부임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자 물타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용사들을 무시하고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딩이 안 돼서 없다라고 지금 녹화하고 하면서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자세와 굴욕으로 임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영철을 초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로딩 생방이 안 돼가지고 국민에게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발표를 어떻게 해?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북한의 가짜 평화 공세를 봉쇄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자리 좀 앉아주시죠. 김무성이 새끼야, 빨리 꺼져라, 개새끼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싸도는 김영철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합시다. 배신자 김무성이 이 새끼야, 빨리 꺼져.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김무성이 빨리 꺼져.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한국당 만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무성 투쟁위원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규탄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여러분 구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살인마 김영철을 즉각 체포하라! 김영철 사살 명령 국민들이 요구한다! 김영철 방한 환영 순국선을 통곡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의 살림을 맡아 총괄하시면서 과거를 창산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조직을 혁신하고 지방선거 공천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문표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이만한 큰 광장이 없어서 어렵사리 이 광장을 저희들이 빌렸습니다마는 저 좋은은행 바로 본점 앞 광주 앞까지 꽉 차 있고 조선일보 건너편에서도 방송이 안 들린다고 많은 시민들이 아우성을 해서 참으로 불편을 드리고 또 방송을 함께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10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기본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새끼들은 완전히 때려 죽이려는 새끼들. 여러분, 지난 22일 날 통일부로부터 북한 대남 공작 정책 김영철이가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온 국민은 깜짝 놀랐을 것이며 가슴에 소름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김영철이가 누구입니까? 천안함 그리고 목침 연평도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이버 테러범, 이러한 범법자, 전법자, 살인마가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발을 붙인단 말입니까? 누구들이 만들었잖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책임자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우리 그동안 원내 또 당협 모든 위원장들이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2일 날 14시에 우리는 긴급의원총회를 오늘까지 7차례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방금 투쟁위원장 말씀이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를 우리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바로 이 청계천 이 자리에 3일간 지금 노숙을 하면서 이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날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 팀은 밤새 이곳에서 철야를 했고 또 한 팀은 거기 앉으셔야 되세요. 뒤에 안 보이세요. 통일대교 입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북한의 김영철이가 발을 못 붙이기 위해서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 김무성 추진위원장, 함진규 정책의장, 그리고 주광덕, 장재원, 전희경 이분들이 밤새 아스팔트에서
잠을 자면서 한숨 못 자고 투쟁을 했었던 장본인들이라 이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10개월 동안의 비판과 그리고 김영철이를 한국에 들어오게 된 대통령과 그 일행인 장차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생일대에 이와 같이 추하고 기본이 망가지고 우리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문표 사무총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김태흠 최고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뼛속까지 중국, 북한의 예스맨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청와대가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던 군인 50명을 천안함 폭침으로 연평도 포격으로 죽인 살인범이자 전범인 김영철을 특별열차에 태우고 특급 호텔에서 재우며 국빈급 대우를 했습니다. 김영철이 환대받는 사이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 길거리 앞에서 추위에 떨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가 피땀으로 준비한 평창올림픽 개막식 테이프를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이 끊게 하고 폐막식에는 살인범이자 천안함의 주범인 김영철이 끊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군인의 유족은 외면하고 군인과 국민을 죽인 전범을 환대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천안함 유족께서 내 자식은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우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라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의 10분의 1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김영철의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적 행위와 국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백령도 연평도 점령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그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군인은 우리 군인이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개발한 주된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남 적화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인사들을 모셔다가 극진히 환대하면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입 뻗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 체제를 벗어나려고 꼼수 의장 평화로 문재인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 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 유발, 한미동맹 규절, 갈라치기가 북한의 본색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제3자처럼 거간꾼처럼 중재나 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묻지마 친북 정권, 북한이라면 입에 든 것까지도 다 대주려는 묻지마 북한 패스 정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도록 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끝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예스맨이 된 문재인 대통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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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최고위원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멀리 우리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멀리 뒤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다고 이거 본부서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저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서 폭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날의 우리 대한민국 연평도를 지켜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격 전 당시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 후에 전우들과 함께 적에 맞서 싸운 해병 박성료 예비역 중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연평부대 중사로 전역한 박성요입니다. 저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괴뢰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어느 때와 같이 하늘을 맑았습니다.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 대원들은 사격훈련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사격훈련이 끝난 순간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맑았던 하늘은 검게 변하였습니다. 오발인 줄 알았지만 북한 괴뢰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병 대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북한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괴뢰군이 쏜 약 200발 넘는 포탄에 해병대원 2명이 사상자, 16명이 전상자, 민간인 2명이 사상자와 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민가와 군부대 시설은 무너졌지만 해병대 대원들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포를 쐈습니다. 엄연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포격 도발이 아닌 포격전으로 불려왔습니다. 포격전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승리하였다는 뜻이고, 포격 도발은 해병대가 괴뢰군에게 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및 여당은 포격 도발로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을 승전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국 때 포격 도발에서 포격전으로 바꾼다는 명칭은 현 정부 들어서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만나기로 한 거지. 아까 버스에서 처음 내린 곳이요. 현 정권과 여당은 북한 괴뢰군에게 적화 통일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주 범인인 북한 괴뢰군이 김영철을 대한민국 영토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김영철이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대로 적화 통일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의 현 정부는 수많은 서해 영웅들이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눈물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까지 서해 영웅과 시민들이 분노를 외면한다면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적을 구별 못하는 현 정권과 여당의 잘못된 결정들, 우리 서해 영웅들이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필승!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그 당시 북한 괴뢰군이 쏜 포탄 파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의 영웅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파 여전사입니다. 전희경 대변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함성부터 외쳐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함성으로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사한 대한민국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계명천지에 우리는 또다시 체제 수호를 두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다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체제 수호의 비극적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학도병과 국군 장병들이 나서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오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을 들고 지켜냈던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밑바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랍게도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정부이기에 우리 46명 천안함 용사의 목숨을 앗아간 김영철이가 활보하고 이런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라고 지켜세우는 와중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간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다시금 체제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전쟁에서는 50년 체제전쟁과는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과감하게 공산주의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 체제전쟁에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같은 아군의 편에 서 있는지 적군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950년의 체제전쟁은 자유를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전 세계 자유우방이 감동하고 함께했습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 해갑해 경각의 목숨과 운명이 달린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겠다는 우방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싫어하는 짓,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짓, 미국의 국가안보와 반대되는 짓만 골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어느 우방이, 어느 국민이 도와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쳐버렸습니다. 평양올림픽으로 만들 때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김여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김여정을 영접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 정부 강요가 시중을 들 때 대한민국 국민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토 영해를 지킨 죄밖에 없는 우리 병사들의 죽음 앞에서, 그 유가족 앞에서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종사시켜야 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흔들기까지
20년간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소위 진지전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이념의 사상에 설복당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그들이 했던 진지전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매일 한 사람만이라도의 매일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감동시킵시다. 저들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2030 세대가 각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적하에서 나고 자란 2030 세대부터 새로운 각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지탱하고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온 진짜 국민들의 승리의 발판을 놓읍시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값진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를 모두 다 함께 외칩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윤정 대변인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김성태 원내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존경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민족의 원흉이자 철천지元수인 김영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 현장 천막 은총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통일교 남단을 달려갔습니다. 밤새 노숙투쟁을 통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연평도 도반의 정범인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단 한 발짝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일념으로 어깨 걸고 통일대교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록 최순실의 가장 큰 수혜자로 문재인이 비록 정권을 손쉽게 잡았지만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국민적 요구를 우리는 대변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길을 통하지 않고 군사 작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인
워크힐로 원수급 정상급 어전으로 숙소에 모셨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5천만 대통령입니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